사실 키 크는 영양제 광고들을 보면 이거 먹고 한 달에 몇 cm가 컸다 이런 광고들이 많은데 6개월을 먹였는데 왜 키가 안 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키성장 영양제 구매 가이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어머님들께서 어떤 영양제를 구매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린이 영양제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칼슘제, 그 다음에 뭐 아연,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성장기 단백질 종류, 세 번째는 건강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산균이라든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키 크는 영양제. 이거 먹으면 키 커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키 크는 영양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정말로 키 크는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다이나믹하게 키가 클 수 있나요? 사실 키 크는 영양제 광고들을 보면 이거 먹고 한 달에 몇 cm가 컸다. 이런 광고들이 많은데 그럴 수 없다는 거 사실 알지만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이거라도 먹여보자. 뭘 해도 잘 안 크는데 이거 먹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모 마음인데 사실은 특정 영양제를 먹었다 그래서 바로 키가 드라마틱하게 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키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 영양, 수면, 스트레스, 자세 체형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면서 보조적인 역할은 해줄 수 있죠. 네, 영양제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영양제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구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아이들 영양제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샀는데 아이가 안 먹어서 집에 그대로 있다. 이런 분들 많다 보니까 사실 업체들도 굉장히 당류가 높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영양제를 선택할 때 당이 제로인지 당류가 매우 낮은지 이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가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또 고민하시는데 사실은 칼슘제라든지 이런 영양제들이 굉장히 성분이 씁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단 걸로 덮지 않고 보통은 신맛으로 덮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영양제들이 약간 새콤달콤한데 굉장히 아이들이 먹기 좋게 만들다 보니까 주 원료 성분은 굉장히 미미하고 당류만 높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사실 걸러야 합니다. 이거는 뼈에 좋대. 이거는 키 크는데 도움이 된대. 해서 그거를 6개월을 먹였는데 왜 키가 안 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내 아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관찰하거나 검사하거나 찾아보는 것. 두 번째는 도움이 되는 그 원재료의 성분이 함량이 높은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흡수율도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다 그래서 그것이 다 내게 되는 건 아닌데 부모님들은 줬으니까 키가 크겠지 라고 기대하시는 부분도 많아서 네 번째는 당류가 낮은 것들. 아이들이 먹기 좋게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당이 낮은 것을 최대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아이들이 영양제를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네, 크게 둘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사실 입 짧고 마른 아이들. 비싼 영양제를 1년 동안 먹었는데 효과도 못 봤다, 소용이 없었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는데 입 짧은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1년 가도 체중 증가가 1kg도 잘 없다 보니까 키가 탄력받아서 클 재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섭취량 늘리는 훈련과 함께 보조적인 영양제가 들어가는 거지 아이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내가 칼슘제를 먹였더니 뭘 먹였더니 클 것이다. 이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섭취가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 호르몬을 투여해도 반응이 없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마른 아이들의 경우에는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앓이를 줄여주든 릴렉스를 도와주든 좀 속을 편안하게 해주던 음식의 흡수를 도와주던 특정 키 크는 영양제라기보다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만인 아이들입니다. 비만인 아이들에서도 사실 두 부류로 나눠지죠. 정말 뭐든지 많이 먹고 식탐 있는 친구들. 사실 요즘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고 오히려 딱 특정 음식 자기가 좋아하는 거 면, 빵, 밥, 탄수화물만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비만인 아이들 중에서도 근육량은 매우 작고 정말 체지방만 높아서 이런 경우 이제 살이 키로 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시고 또 키도 잘 크라고 영양제도 같이 주시는데 영양제를 추가적으로 잘못 먹어서 특정 영양소만 넘치는 거 자제를 시키고 있고 특정 음식만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사실 오히려 섬유질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음식들의 흡수를 도와주거나 균형을 좀 맞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살이 키로 가지 않기 때문에 비만과 높은 지방과 당 때문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오히려 더 낮아진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네, 어머님들께서 영양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신다고 네.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셨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년 동안 상담을 해오면서 이거 먹으면 큰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렇게 설명해 본 적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뭐 먹으면 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성장 관리를 해야 결과를 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마지막에 문 열고 나가시면서 근데 양파즙은 먹여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야채 섭취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음식의 흡수가 충분히 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통통한 아이들도 근육량과 단백질 부족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늘 검사 결과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결국은 흡수가 돼서 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이제 탄생을 한 게 활력 아미노알파 필수 아미노산을 물에 타서 빠르게 흡수시켜보자. 단백질을 먹고 그것이 몸에서 아미노산으로 흡수되는 건데 아이들이 특정 음식만 먹고 흡수율은 낮고 노력 대비 키가 크는 재료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발견해서 탄생한 게 사실 저한테 필수 아미노산 활력 아미노알파입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키 커요? 라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먹으면 키 커요? 아니고 아이들이 성장의 재료들을 충분히 먼저 넣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발달시키고 몸을 사용해서 뼈와 근육이 함께 자라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토렌핏이거든요. 엄마다 보니까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거 먹으면 클 것이다 라는 그 큰 기대와 실망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아이 자체가 바뀌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좋은 영양제들 많고 그런 것들을 내 아이한테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건데 누가 이거 먹고 10cm 컸다더라 이런 거에 현혹되시기보다는 관찰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특정 부원료 영양제들에 보면 메인 원료들 말고 부원료들에 들어간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이거 성숙 빨라진다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주원료가 메인이고 부원료들은 이제 성장기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이제 넣는 건데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라면 먹고 간식을 거의 한 끼 식사에 버금가게 먹고 그래서 1년에 진짜 5kg 이상 늘고 이런 것들이 성숙은 더 빨라지게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운동량이 너무 적진 않은지 아이가 정말 피로가 누적되거나 영양 과잉이거나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수경 박사님 말씀을 통해서 영양제를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영양제는 보조적인 역할임을 기억하시되 영양제의 성분, 원재료의 함량, 아이의 상태 등을 고려하셔서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